그래서 약간 제가 이번에 좀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전부 다 내 수업을 듣게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노력과 보상이 비례관계 있게 정말 주도를 나시네요. 화학 선택자들 안에서는 유불리가 없게 만들어야겠다. 최소한 풀이 방식이라도 알려야겠다. 그런 어떤 목표가 이 미이민우 출연 계기와 좀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네. 제가 수업 중에는 화학을 좋아야지 저를 통해서 재미를 찾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모든 선생님 중에서 1년간 사담을 한 번도 안 한 선생님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 개념 강의를 포함해서 모의고사까지 화학도 좀 공부 재미를 느끼면 방탈출 같아요. 아, 이 조건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넣네? 네. 여기 넣네? 이러다 보면 괜찮거든요. Just magic, 와우!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자, 미미의 패션 일과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시간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3등을 그래도 수능 내에서 공고히 또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물리의 민심이 높아지고 화학의 민심이 좀 내려가면서 사실 이 3등 자리마저도 사실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2023 수능 기준으로는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화학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가장 예상하기가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거예요. 정말 어렵사리. 여러분들 마지막을 장식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강사분입니다. 대성마이백 소속이십니다. 자, 피트 1탈 넘어 이제 수능 화학 1탈을 꿈꾼다. 주놀나우 김준수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수능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의 수업을 좀 첨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서울대 화학교육과 목태 이과라고 하셨어요? 네네, 못해. 언제부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왜?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수학이나 과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더 좋아했고요, 확실히. 과학은 뭐 그 다음 정도. 올해 2023 수능 화학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뭐 난리가 났어요. 화학 선택자 너무 큰 배신이 왔다. 화학 때문에 재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너무 많아요, 선생님. 커뮤니티상에 쏟아진 여론만 봐도 할 과목이 못 된다. 야, 화학하는 사람은 또 바로 런해라. 이거 화학 강사로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화학이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큰 목표만 놓고 오면 네. 저는 약간 노력을 노력수?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어느 정도 노력과 그 보상이 또 완벽한 비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예.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학이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됩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이 보통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다른 건 제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화학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 이게 좀 차이가 크고 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을 안 받은 사람과 네. 받은 사람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수업을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 나옵니다. 사람들의 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업이나 특정 내용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시험 성적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과목이 화학이다. 최근에 여러 막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피트 강사분들이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이 수능으로 많이들 오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의 수능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했던 강사분과 경쟁 구도에 얽히면서 누가 더 잘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뭐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조금 설킨 내용들이 있는데 화학은 좀 많이 다릅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요. 일단 킬러, 준킬러가 달라요. 비킬러 부분은 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범위만 놓고 오면 네. 피트가 100이면 수능화학은 1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범위인데 그 좁은 범위 안에서 킬러 파트는 피트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수능화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선생님들이 풀이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쵸, 그쵸. 조금 이건 논란이 될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풀지? 였던 거죠. 다. 제 느낌에는. 특히나 이제 수능은 시간이 부족한데 저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될까? 그런 풀이법을 알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킬러나 준킬러에선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번에 좀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전부 다 내 수업을 듣게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노력과 보상이 비례관계 있게 정말 주도를 나시네요. 화학 선택자들 안에서는 유불리가 없게 만들어야겠다. 최소한 풀이 방식이라도 알려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좋다. 이걸 쭉 알려서. 그런 어떤 목표가 이 미이민우 출연 계기와 좀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네. 김준 선생님과 관련한 거의 기조연설급이었습니다. 내가 김준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셔서 더욱더 조금 그 파괴력이 비춰지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패션이니까 마지막 편 김준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화학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물질과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죠. 물질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물질의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을 다루는 파트가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절반.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파트가 나머지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뭐죠? 원자? 그쵸.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완전 노벨 아니잖아. 이 단원에서 이 원자를 배우는 거예요. 원자들끼리 안정하지 않아서 화학결합을 보통 하거든요. 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나오게 되고 네. 여기까지가 물질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화학에는요. 네. 하나는 물질이고 나머지 하나는 물질의 변화잖아요. 네. 물질의 변화를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화학에서 쓰는 용어로 화학 변화? 비슷한데? 화학 결합? 화학 반응. 화학
했구나.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이제 4단원에 있는 거죠.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돼 있고 화학원이 4단원인데 사실은 지금 3개만 보여드렸고 1단원이 없네요. 1단원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돼 있어요. 들었을 때 어때요? 엄청 쉬운 느낌 아니에요? 1단원 자체만 봤을 때는 네. 아마 네.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물질의 양 그리고 변화 과정도 물질의 양적인 변화 반응물이 얼만큼 있었다가 생성물이 얼만큼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생길 때의 양적인 변화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걸음에 들어있는 내용이 물질의 양에 대한 게 있고 변화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보다 화학 반응 과정에서의 양적인 변화 그걸 우리가 보통 양적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양적 관계가 화학원에서 킬러예요. 뭐야 1단원은 저렇게 해놓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네요. 화학이나 물리가 선택자 수가 지금 생명이나 지구학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이 단원 배치예요. 맞아 물리도 처음에 엄청 화학은 1단원이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은 물리만 어려운 줄 알고 계시는데 다른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시고 저는 사실 물리가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물리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안 쉬운 거지. 이게 딱 1시간 쉽고 그 다음부터 화학원에서 제일 어려운 걸 배우거든요. 이건 도대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다 드랍하게 되는 거고 물리에서의 역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양적 관계가 안 되면 화학을 할 수가 없는 게 화학원에서 전형적인 킬러라고 부르는 게 2개가 있어요. 네. 1단원에 양적 관계가 있고 그리고 4단원에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그러니까 다 양적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나오니까 이 첫걸음부터 너무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럼 저거 말고는 할만해요? 나머지는 좀 할만해요. 2, 3단원은 좀 확실히 할만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설마 양적 관계인가요? 양적 관계를 준비한 거예요.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꿔서 한다던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때문에 더 떠나가면 어떡해요?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이 화학을 선택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야 완전 오히려 본질로. 화학이라고는 했지만 뭐 어느 정도 양적 관계에서 이제 수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 판단해 보시고 또 이런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뭐 이런 것들 좀 오히려. 재밌다 여기시면 화학 선택할 만하죠. 와 진짜 화학을 보여주려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정반응만 된다는 뜻이에요. 정반응이요? 그럼 역반응도 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이 있는 거예요. 역반응이. 근데 화학에서는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하고 이쪽이 같이 있으면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둘 다 되는 거? 근데 양적 관계는 가역 반응은 다루지 않고 이렇게 비가역 반응 한쪽으로만. 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A랑 B랑 반응해서 C가 된 거예요. 아무 숫자도 없는 건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1과 3과 2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개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1개랑 B 3개가 반응해서 C 2개가 된다. 네, 그러면 1개, 3개, 2개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개수가 주어지면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네.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반응 전에 얼만큼이 있었다. 반응을 얼만큼 했다. 반응 후에 얼만큼 남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반응 전에 A와 B가 만약에 5개, 6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네. 반응이 진행됐을 때 반응 후에 어떻게 남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반응 후에 C가 몇 개가 나오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안 배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반응을 다 2번밖에 못 할 것 같은데요? B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얘기를 잘한 거죠. 만약에 A가 전부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예. B는 3배인 거니까 15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A가 안 돼요, 5개 다 안 돼요. 반응했다면 그럼 B는 6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2개 6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화학 재밌습니다. 이걸 지금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노베잖아요, 선생님.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6개 반응할 테고 이렇게 2개 반응하겠죠. 반응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생성되는 C는 그럼 몇 개예요? A 하나당 C가 2개였으니까 1대 2의 비율이었잖아요. 4개가 생성이 될 테고 그러면 얘가 남을 테고 얘는 없어질 테고 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반응물 중에 하나가 전부 없어질 때까지 반응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가역 반응이니까 어차피 역반응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용어 하나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반응 전이 있었고 반응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반응 후가 됐는데 아까 이거 숫자들 뭐라고 했죠? 개수? 이 개수들의 비율이 반응할 때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대 3대 2라고 했었는데 그 1대 3대 2를 반응에선 유지하고 있죠. 정확히 1대 3대 2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율은 반응할 땐 유지가 되는 거죠. 반응 전에는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뭐 아무리 뭐 1개, 3개라고 해도 처음에 넣을 때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반응 후 남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죠. 처음에 얼마 넣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반응할 때만큼은 반응식에 있는 비율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실질적으로 양적 관계의 개념은 딱 이거 하나예요. 반응할 때 개수의 비율을 지킨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여기에 용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A하고 B 중에서 B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에서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한계 반응물? 리미팅 리액턴트를 번역한 건데 제한한다는 뜻인데 지금 생성물의 양을 제한하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전부 반응했다면 C가 몇 개가 나왔겠어요? 10개가 나왔겠죠? 근데 10개가 안 나왔죠. 왜냐면 B가 부족해서 4개까지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B가 생성물의 양을 제한하고 한계를 지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는 비가역 반응은 누구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없어지는 게 한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없어진 애 때문에 반응은 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르죠. 이 정도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제가 화학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드릴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똑같은 반응식이죠. 한번 반응식 써볼게요.
A 플러스 3B가 이 C가 된다.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정확히 이렇게 개수도 주고 처음에 몇 개 있었다라고 알려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누가 모른다고 하겠어요. 안 하고 조건을 까는구나. 아니 이래서 화학 그 친구들 시험지에 막 미지수가 엄청 깔려 있어요. B의 양은 A보다 E가 크다고 했고 끝나고 나서 C의 양은 A의 양의 2배라고 했죠. 그리고 반응 전에 A가 얼만큼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제 풀려고 한 10초간 시도만 해볼게요. 아 진짜 엄청 예상대로 풀이하시네. 지금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수학의 폐인데 근데 수학 공부할 때 항상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미지수를 놓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X, Y 이렇게 놓거나 아까 지금 미지수를 그래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X, Y라고 놓으면 Y는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상대로. 아니 심지어 X 쓴 걸 그대로 했어.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래도 이 밑에 조건을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요? C의 양은 A의 양의 2배다. C가 있을 테고 A가 있을 텐데 이렇게 2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 비가역 반응은 쭉 진행하다가 아까 좀 특이한 애 하나 있었죠. 네. 한계 반응물? 걔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니까 누가 하나 없어져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 비해서 C가 2배라는 건 A가 아무튼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조건이 B가 0이라는 건가요? 대박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상태에서 B가 없어졌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아까처럼요? B 그대로. B가 이제 없어지려면 X 플러스 이만큼 반응을 한 거죠. 이만큼 없어진 거죠. 그럼 얘는 얼만큼 반응한 거예요? 3대 1이잖아요. 3대 1. 아 B가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배의 X 플러스 2잖아.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화학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내가 봐도 화학이 싫은데 이러면 아니 이렇게 미지수가 막 이렇게 하고 복잡할 것 같아. 와 수학 아니야 이거. 너무 싫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근데 이걸 진짜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 그릇에 금화가 지금 1000개가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정확히 700개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더 많아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돼. 여기 있는 것처럼 금화 한 개를 셀 때는 1초가 소모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지고 나가나요? 역으로 300개를 빼죠. 그렇죠. 300개를 세면 되잖아요. 300개 세면 5분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700개를 굳이 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정석적인 풀이라는 게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그런 풀이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양적 관계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식이 10개도 넘어요. 학생들이 왜 양적 관계에선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냐면 원래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꾸역꾸역 어떻게든 풀어내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추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풀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거 풀면서 다른 문제 틀린 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제한된 시간인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면 되잖아. 이건 모르는 거였잖아요. 제가 수업 중에 정말로 많이 하는 게 모르는 건 제발 미지수를 쓰지 말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놔요. 아는 걸 숫자로 적으면 돼요. 반응 후 C의 양이 A의 양의 2배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갑자기 수학 열심히 하던 사람은 N, 2N 적어요. 아니 1을 2라고 적으면 되잖아. 다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죠. 뭘 인지하고 있으면 되냐면 저는 그냥 비율을 적은 거죠. 미지수를 쓰지 않고 그냥 숫자로 적어본 것 뿐이야. 그러면 얘가 2가 생겼으니까 처음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반응물만 있고 생성물은 없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2가 생긴 거겠죠. 근데 아까 무조건 이 중간 줄은 B를 지켜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게 개념 딱 하나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양적 관계의 개념은 반응할 때만큼은 이 비율을 지켜야 된다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이면 얘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럼 원래 있던 건 몇 개야? 얘가 2가 되고 그렇죠. 3이 되잖아요. 그럼 다 채웠잖아요 일단. 게임이 끝났네. 이렇게 풀려면 여기서 감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다시 돌아볼게요. 반응 전 B의 양은 A보다 2가 컸잖아. 아 네네. 근데 이걸 2가 크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4, 6? 뭘 한 거냐면 A와 B에 대해서 민우님이 원래 알고 있던 건 2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대 3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조합은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 3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뭐 당연히 4, 6도 되고 맞아. 6, 9도 되고 그러다가 일반화하면 이게 수학으로 가면 2n, 3n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비율을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정확한 숫자 하나를 딱 찍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값을 모르고 상대적인 비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대 값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과정 그때 뭐가 필요하냐? 보통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값이 하나 정확히 나오면 되죠. 2대 3이었는데 B가 알고 봤더니 6이야. 그럼 A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화학에서 더 많이 쓰이는 숫자 변환이 뭐냐면 합이나 차예요. 그러니까 2대 3의 비율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조합은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차이를 써보면 차이가 또 합이 1인 건 얘 하나고요. 합이 5인 것도 얘 하나예요. 2대 3을 지키면서 차하고 합이 정해지면 실제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2배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차이도 2배가 됐고 합도 2배가 되죠. 이건 당연한 게 여기서 n배 해주면 차이도 n배가 되고 합도 n배가 되죠. 그리고 제 풀이가 왜 항상 간결하냐면 저는 항상 상대값을 많이 써요. 마지막에 실제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나 합을 알고 있어. 그럼 대입하면 되거든요. 대신 차나 합을 알고 있을 때는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비례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걸 풀이할 때도 이게 비례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7, 4라는 게 7대 4의 비율은 만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풀이할 때 어떤 식으로 풀이하면 되냐면 여기는 지금 15 차이가 나죠? 여기는 3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하지만 얘가 15가 되도록 바꿔주면 되죠. 아, 그 5배 올리면 끝나네요. 그럼 얘가 20이라고 해주면 바로 V가 10으로 떨어져요. V가 10인 거잖아요. 우와!
정말로 화학에서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민우님이 그냥 본능적으로 했지만 뭘 한 거냐면 이건 1차이잖아요. 근데 이건 2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배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4라고 한 거예요. 4. 비율을 만족하되 차가 2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이 아니라 2가 되도록 이걸 2배 하면 실제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양은 4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야 맞췄네. 와 뭐야. 와. 이렇게 잡겠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일단 2부터 똑같이 올라갔죠. 근데 이번엔 반응 전 A와 B의 합이 15라고 돼 있어. 6과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된다니까요. 제가 왜 답답해하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X, Y라고 쓰면 X 15-X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습관에서 좋은 풀이가 나오는 게 풀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써. 네. 그리고 빈칸 채우기 하듯이 주어진 조건들을 쭉 쓰다 보면 이렇게 답이 채워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중에는 화학을 좋아야지 저를 통해서 재미를 찾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모든 선생님 중에서 1년간 사담을 한 번도 안 한 선생님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1년간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 개념 강의를 포함해서 모의고사까지 화학이 재밌거나 수학이 재밌거나 공부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죠. 저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화학도 좀 공부 재미를 느끼면 방탈출 같아요. 아, 이 조건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넣네? 네. 여기 넣네? 이러다 보면 괜찮거든요. 이 두 번째 자료가 첫 번째 줄은 여전히 모르잖아요. A는 9라는 거 알지 B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꾸 X로 넣고 싶은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세 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 줄 중에 아는 데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적혀있는 말은 잘 읽어보면 아까 제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A가 있으면 B가 없는 거고 B가 있으면 A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A가 있잖아요. 반응 후에. 그리고 A의 양의 전체 물질의 양이 2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빨리 뭘 벗어 던져야 되냐면 아니 그냥 A를 1이라고 해요 빨리. A를 1. 그럼 이거 2배. 전체 물질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A를 1이라고 했고 네. 이걸 전체를 더한 게 2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1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채우고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C는 없는 거죠. 반응물만 있는 거니까. 아, 요 칸 무조건 0이네. 무조건 0이네. 9칸 중에. 중간줄은 무조건 비율을 지켜야 된다. 네. 1대1이니까. 와. 처음에 9하고 X라고 놓잖아요. 이게 한번 풀어보면 아는데 딱 복잡해요. 그러니까 풀기가 되게 싫어져. 플러스 1이라고 쓴 거고. 그럼 이걸 무조건 중간줄 이렇게 부호가 붙는 애들은 비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1이 생기려면 얘는 1.5가 없어진 거고 얘는 0.5가 없어진 거고.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 여기가 1.5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율이 같다라고 했는데 얘를 9라고 줬죠. 아까 얘기했듯이 합이나 차가 있어도 되고 값이 하나만 나와도 돼요. 그쵸. 얘가 9라고만 나와도 얘도 9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학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면 아까 화학 시험지 봤는데 엄청 지저분하다고 했죠.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쓸 게 많아. 잘하는 사람들의 풀을 보면 찍어서 푸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주면 뭔가 방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숫자만 써놨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답이 9래. 제가 9니까 얘가 9겠지. 그럼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뭐야 왜 숫자만 적혀 있다 답이 나와? 이거 찍어서 풀었구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와. 스텝 2 해도 되나요? 네네. 전 화학이 좀 재밌어요. 저 일단 속옷은 입었습니다. 패션이니까. 자, 걸쳤어요, 일단. 반응 전 A와 B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있어요. 두 개야? 이번엔 반응 후 A와 C의 합은 16이다예요. 새로운 걸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같이 좀 해볼게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해서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는 걸 적어, 아는 걸. 끝나고 나서 6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생성물은 처음엔 없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반응 후 누가 6이라고 했어요? A와 C의 합이 6인 거니까 뭐도 준 거죠? 반응 후엔요? B가 0이라는 것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일단 적어. 그리고 나서 얼마가 줄었어요? 4가 줄었습니다. 이 개수들이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비율을 실제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합이나 차를 보면 된다고 했죠. 네네. 논리가 다 똑같아요. 제가 풀이하는 방식은 내가 쓰고 싶은 걸 써. 상대값으로 풀어. 그러다 실제값을 만나면 바꿔줘. 그 바꿀 때 차이를 맞추던가 합을 맞추던가 값이 주어진 게 있으면 그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쵸. 지금 이 반응은 여기 있는 숫자대로 하면 2가 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4가 줄었잖아요. 이 반응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2배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스텝 2는 뭘 한 거냐면 아까 스텝 0는 첫 번째 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었죠. 그럼 아무나 다 푸는 거죠. 근데 지금 스텝 1에서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중간을 터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왜 자꾸 여기서 하냐는 거지. 그럼 여기를 채웠어. 그럼 나머지 못 채우나요? 올라가죠, 이제. 이거 6-6이겠죠. 그럼 여긴 6이 될 테고 네네. 4가 될 테고 2가 될 테고 여기 4가 될 테고 4,6이네. 그럼 다 채워졌잖아. 그럼 반응 전 A의 양은 4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자꾸 찍었냐고 하는 거예요. 이 풀어놓으면. 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뀝니까, 조건들이? 좋아요. 갑시다. 1대, 오케이. 10초. 8. 아, 8이네요. 8과 10이라고 했으니까 8에서 10인 거니까 2가 커진 거고 네. 이 한 번 그대로 했을 때는 그쵸. 1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2배로 한 두 배로 거잖아요. 커져야 돼. 이건 2고 이건 4고 이건 8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8이라고 한 거죠.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는 못 구해요. 이건 그래서 C만 물어본 거잖아. 여기에 누가 0이 있었으면 아까처럼 올라가면 되는데 그쵸. 지금 여기까지만 줬으니까 그쵸. 물어보는 것도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뭐 반응 후 존재하는 A와 C의 합이 10이다. 그러면 이제 A와 C의 합인 거니까 B는 0이고 아래쪽도 좀 채울 여긴 수 2라고 있겠네요. 해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오케이, 스텝 3. 마지막이고, 이거는 제가 개수가 미지수군요. 지금 처음 시작은 4와 6이 있는 거고, 이제 개수가 없죠. 아예 4에서 6인 거고, 뭐 C는 당연히 0에서 시작한 거고요. 근데 반응 후에 전체가 6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걸 잘못 풀이하는 경우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체를 6이라고 적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 이제 한계 반응물인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볼 거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4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여기는 몇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B 뭐 B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채워나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미 이 시작이 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 또. B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아. 얘는 괜찮은데 얘가 만약에 뭐 6만큼 또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채우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쵸. B분의 1배잖아. 그쵸. 그럼 막 B분의 6 이러면 풀기 싫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이거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으면 일단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거죠. 지나가죠. 아예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도 빈칸으로 옮겨 적으라고 해요. 아까랑 다르게 아예 정보가 없어요. 다 합쳤을 때 6이라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해야 돼요. A가 없어지거나 B가 없어지거나죠. A가 없어지는 거하고 B가 없어지는 것 중에 누구를 먼저 하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A가 없으면 먼저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B는 개수를 모르잖아요. 화학에서는 귀류법 풀이도 생각보다 많아요. 귀류법이라는 게 가정을 해서 모순이 생기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게 B가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A를 먼저 하겠죠. 그러네요. A가 4만큼 반응했다라고 해. 그럼 얘는 모르죠. 쓰지 마. 쓰지 말고 여기로 올 수 있잖아. 개수가 있는 애. 그럼 비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1대2. 그럼 여기가 몇이 돼요? 플러스 8. 말이 안 되잖아. 그러네. 6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죠. A가 없어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가 없어진다는 건 알았죠. B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잠깐 비율을 하려고 하는데 빈칸이네. 여기가 빈칸이잖아요. 그거 못 하잖아요. B가 있으면 B를 이용해서 쓴다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둬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없어진 걸 이렇게 가리라고 해야 돼. 그럼 얘 빼고는 괜찮지 않아요?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전체가 4였죠. 끝나고 6이죠. 우와, 플러스 2. 개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2니까 하나 없어지고 2개 생기면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플러스 2잖아. 2배네. 그럼 2배 한 거잖아요. 2배로 여기를 적어. 빼면 되거든요. 2 이제 나오네. 4이라고 쓰고 나서 이 가렸던 연필을 빼면 아까 여기까지는 있었죠. 다 채워져 있잖아. 떨어지네요. 그럼 이 개수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이 비율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3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 그쵸. 3이 되는 거죠. 와우. Just magic. 와우. 반응한 C의 양도 구했죠? 네, 비와 반응 후 나와 있죠, 이미 다. 이게 제가 가리고 풀기라고 부르는 거고 모르면 가렸다가 빼면 되거든요. 실제 그냥 연필 놨다가 빼면 돼요. 근데 이 화학 문제 양정하게 설계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미수가 없게끔 풀 수 있도록 설계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풀면 뭐 20문제 풀어도 미지수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무조건 이건 안 쓰면 못 푸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미지수의 도입을 최대한 뒤로 밀어라. 이런 습관만 들여도 문제풀이가 재밌어요. 빨라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문제풀이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쵸. 어떤 희열이 있냐면 막 나머지가 이렇게 채워져요. 네.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하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는 느낌을 몇 번만 딱 받잖아요. 그럼 제가 풀지 말라고 해도 풀어요. 화학 문제를. 이게 재밌으니까. 하나 더 있죠. 저 이거 풀고 갈 거예요. 아니 이거 끝이에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냥. 네, 풀어보시면 돼. 3배. 맞아. 여기가 완성돼야 되는데. 네, 그럼 3배라고 해서 쓰면 되잖아요. 36 세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좀 화학원 내에서 킬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였다. 가장 핵심이죠. 이걸 가지고 푸는 거 보통. 야, 와, 너무 유익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패셔니까 마지막 수업이었는데요. 화학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고 수능화학 한번 선택해 볼까 말까 우리 고민하는 예비 고3 혹은 예비 또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현재 수능화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 그리고 킬러 단원인 양적 관계를 푸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른 준킬러나 킬러 문제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금 배웠습니다. 김준수 선생님, 예! 패셔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회였습니다. 김준 선생님하고 아주 수능화학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끝까지 수료하고 추가 문제까지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김준 선생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로 좀 재밌었고 네. 제가 이제 이런 곳에 나온 적이 뭐 거의 처음이잖아요.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 훨씬 더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기는 나올 법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엄청 후회했거든요.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순하신 것도 아닌데 뭐 했지? 수능화학은 아직 평강으로 한 번도 못 해봐서 그쵸. 학생을 두고 수업하는 게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있는데 뭐 괜찮았어요. 재밌었고. 좋습니다. 화학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김준 선생님의 전화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셔니까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화학편 꼭 재밌고 유익함까지 가져가는 그런 소중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셔니까였고요. 마지막 편 화학편의 미민우 네, 김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